굿바이 앤 시유를 외친 전 방통위원장 이진숙. 공직에서 물러난 지 이틀 만에 수갑을 찬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타났는데요. 허나 이걸 본인의 정치적 도구로 삼아 이재명과 정청래 이름을 외치며 막가파식의 보수진영 자극제로 활용하는 모습에 대중들은 분노를 넘어 그저 기가 차다고 여기는 중입니다. 굿바이 앤 CU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네. 그 CU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진짜 빨리 왔어요. 빨리 왔어요. 예. 다시 만난 이진숙은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전격 체포했거든요. 네. 근데 그 체포된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이진숙 씨는 본인을 너무 높게 생각하는 것 같아. 네,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네, 진짜. 네, 본인은 너무 올려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정확한 혐의가 뭐냐? 이 선거법 위반하고 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예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작년 8월에 국회에서 이제 탄핵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이진숙이 이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브 채널 4군데에 나가서 한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네. 예, 그 발언 중에 일부만 잠깐 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보수의 여전사 참 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네, 요런 이제 행위 때문에 감사원이 이제 지난 7월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요거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의 조치를 내렸어요. 공무원이니까. 그렇죠. 네. 그 감사원이 한번 내렸거든요. 근데 이 건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고발도 했어, 이 건을. 이진숙을. 예, 고발을 했으니까 경찰에서 소환을 할 거 아닙니까? 조사해야죠. 조사를 해야 될 거 네. 아닙니까? 그런데 6번을 불응한 거야. 근데 맨날 3번 불응하면 체포한다더니 난 이것도 맨날 이게 잣대가 달라지는 것도 화가 나요. 6번을 불응한 거야. 그래서 이제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한 겁니다. 안 오니까. 6번.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법원이 발부한 거잖아요. 다 떠나서 다 봅시다. 정치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법원이 판단해서 발부한 거예요. 그 말은 6번 출석하는 건 문제가 있고 이건 출석을 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법원이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건 뭐 경찰이 단독으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판단해서 맞다고 생각해서 발부해서 그걸 집행한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진짜. 네. 조이대가 시킨 거죠. 이때는 조이대 팔아먹어라. 아니 그리고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다 그래서 네, 그렇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수사하고 나서 이제 대개 이 정도면은 불구속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높은데 풀어주겠죠. 예 본인 네. 이제 체포 적부심을 신청해서 내일 또 이제 심사를 또 받지 않습니까? 네. 더 지금 구속이 더 되는 거거든요. 아, 약간 느낌은 어그로 끌기, 탄압받고 있다. 네. 뭐, 그다음에 이 양반이 지금 내년에 뭐 어디 시장 선거에 나간다고 뭐 그런 얘기가 하니까 있죠. 예, 하루 고생하면서 좀 어그로 끌자라고 하는데 여기 혐의가 보면은 이제 공무원 공직선거법도 있고 국가 공무원법도 있는데 징역형밖에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걸로 기소를 해갖고 아예 선거에 못 나오게 하거나 혹시 당선이 되더라도 날려버릴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서 기소하면 아주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개인적 그냥 바람입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뉴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썸네일이 굿바이 앤 CU 체포대 CU. 네, 이진숙. 약간 요거는 좀 놀란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전격적으로 이제 체포가 좀 됐잖아요. 예, 어제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지 이틀 만에 강남의 자택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수갑 찬 채로 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도 이제 기자들 화면에 포착이 됐는데 일단 이진숙 위원장 전 위원장의 워딩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영등포 경찰서에서 저한테 출석 요구서를 3차례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 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보통 요 멘트는 그 무슨 조폭 영화에 나오는 멘트 아니에요? 뭐 쌍칼이 시키드나 도끼가 시키드나 그리고 이재명이 시키드나 정청래가 시키드나 개딸이 시키드나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본인의 수갑찬 모습을 오히려 더 이렇게 스스로 더 강조를 많이 하고 보여주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손으로 이렇게 천으로 가린 채 내리긴 했는데 예. 그 뒤에 또 나온 사진은 이 천 뺀 그 경찰서 안에 있는 뭐 사진도 조금 떠돌았던 것 같고 네. 어쨌든 그 이제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전쟁입니다. 이 말한 여성이 떠오르네요라고 하면서 약간 그 김현지 부속실장을 한 번 돌려 네. 까면서 이제 이재명이 시키드나 정청래가 시키드나 개딸이 시키드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쨌든 체포가 부당하다. 경찰이 나한테 3번 출석 요구서 보냈는데 내가 국회 가느라 못 갔다.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다만 경찰의 설명은 총 6자리 출석 요구를 했는데 6번 다 불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체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혐의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 이제 보수 유튜브 팬앤드 마이크 나가가지고 뭐 보수 여전사 이런 발언 하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기 때문에 선거법 정치 중립 위반이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지금 체포가 된 상황이고 좀 이따 얘기 다시 하겠지만 체포 적부심 신청도 했어요. 네. 이거는 내일 심사를 한다고 하네요. 예. 자, 이렇게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를 하는 게 어떤 분들은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오히려 더 반길 일이다. 이래서 더 본인의 어떤 가치가 더 높아지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일이고요. 예. 이런 모습이 추석 연휴 첫날부터 예. 국민들한테 공개되는 게 누구한테 나쁠까요? 이건 정부 여당한테 나쁜 거예요. 민주당한테 나쁜 거고 네. 굳이 이렇게까지 체포영장 발부해서 저렇게 수갑 차는 모습까지 나오게 하는 그 정무적 감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물론 경찰이 네. 영장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했으니까 이걸 집행했다는 건데 네. 경찰이 영장 청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세게 요구를 했잖아요. 왜 이재수는 그냥 두냐? 그러니까 경찰이 네 하고 이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현 부적절합니다. 정부나 여당의 더 악재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거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방통위원장 관둔 지 이틀도 안 돼서 집에 갑자기 뭐 산책 나가려고 하는데 뭐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네. 이게 무슨 국사범도 아니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체포를 좀 무리하겠다고 좀 보세요? 아니면 자업자득이죠. 자업자득이다. 6차례 소환에 불응했으면 네. 이거는 영장 신청을 하는 거고 법원이 발부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더 나쁠까? 네. 정부 여당하고 민주당에 나쁘죠. 이제 나쁜 걸 모를까요? 민주당과 정부가? 그러면 나쁜 거를 네. 시킬까요? 안 시키죠. 그러니까 정부 여당과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정청래드냐 뭐 이재명 시키다니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진숙 전 위원장 머릿속에는 온통 대구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부 여당의 악재는 맞아요? 좋지는 않죠. 아, 그래요? 사실상 이게 국민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뭔가 좀 수사에 개입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옛날 뭐 박정희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고 네. 경찰한테 직접 수사를 해서 체포해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는 이거 뭔가 있나 보다라는 거 하는 것이고 그거를 이준숙 전 위원장은 본인이 정치적인 이용을 하는 재료로 거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그렇게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머리가 왜냐면 이제 법인카드 쓰는 거 보면 막 빵 사 먹고 막 와인 사 먹고 하는 건 머리가 좋지 않아요. 네. 근데 머리가 좋다는 전제하에 이거를 계획했나? 누가? 그냥 이제 체포 당하려고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예. 본인이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참석했다고 하는데 여의도하고요 영등포 경찰서가요 거리가 아시다시피 차로 5분, 예. 걸어서 15분. 근데 물론 차로 이동한다면 한 5분 10분이면 와요. 네. 근데 저 마지막 날도 방통위법 통과돼서 면직이 될 때 내가 두 눈으로 지켜보겠다 할 시간은 있고 그 5분 10분 거리는데 영등포 경찰서 와서 거기가- 소환 조사 받을 시간 없다?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진숙한테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그동안에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하는 공직에 있으면서 했던 말들이 이런 것
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런 혐의를 받게 된 건데요. 어떤 얘기를 짓거렸는지 그동안 했던 말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보수의 여전사 참 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주의, 민주주의, 건강한 시장경제 체제를 조금씩 갉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보수 여전사 하면 다 같이 이진숙. 국민이 자유파, 국민이 부여한 자랑스러운 간판입니다. 자, 보수 여전사 이진숙. 감사합니다.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김일정 의원님, 보수 여전사 이진숙 그럴 때는 참 본인이 뭐가 된 것처럼 엄청 착각하는 거죠. 신나 보이잖아요. 신난 거죠. 네. 어제도 신나 보이더라고요, 저는. 계획들이 되고 있어, 이런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수갑이 이제 가려져 있는데 그걸 몇 번씩 들어 올리면서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또 보도된 거 보면 변호사 통해서 딱 섬에 수갑 채워졌을 때 요 천으로 가리기 전에 그것도 찍어놨더라고요. 그것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이걸 이용하려는 그런 게 너무 빤히 들여다 보이고요. 또 본인이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인용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경찰에서 본인은 3번이라고 주장합니다만 6차례나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6차례나 서면으로 출석하라 이렇게 소환 통보했는데도 응하지 않다가 마지막이 이제 필리버스터 국회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럼 8월에는 왜 안 나갔어요? 국회 안 열릴 때 왜 안 나가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건데 그걸 마치 본인이 국회에서 응당 출석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안 나간 건데 자기를 탄압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덮어 씌우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잖아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저렇게 투사인 양 하더라도 누가 저걸 곱게 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저런 발언들이 선거법 위반, 공무원법 위반으로 이제 적용이 된 건데 적용할 만합니까, 김영남 의원님? 아니, 다른 자리도 아니고 방송통신위원장 현직에 있을 때 저런 발언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방송을 비롯한 주로 언론은 무엇보다도 적어도 그 직책에 있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방통위원장의 그 발언 내용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가짜 좌파와 싸우겠다. 근데 그 싸우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방통위원회가. 그러니까 본인의 신분을 망각한 것이고 그리고 그 어제 체포되고 나서 아무리 밉더라도 하루 전까지 그 대한민국 고위 공무원 장관급 대우를 받던 사람이 사석도 아니고 카메라 앞에서 이재명이 시켰습니까가 뭐예요 도대체. 기본은 지켜야지, 기본을. 그리고 저렇게 유튜버들이 모여갖고 보수의 여전사 이준숙 저렇게 떠드는 건 그야말로 보수의 품격을 완전히 깎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야, 보수는 수준이 저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보수의 무슨 대표적인 여전사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기본은 지켜야지, 적어도. 내일 오후 3시에 이제 체포 적부심 심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혹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체포가 적법했느냐의 그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란 말이에요. 체포영장은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건데 이 집행이 적법하냐? 이걸 다시 한번 심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건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체포 시한만 늘어나는 거죠. 아, 그때는 중단이 됩니까? 그렇죠. 원래 체포영장에 의하면 48시간까지 그 데리고 있을 수 있는데 구금해 놓을 수가 있는데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면 그 기록이 법원에 가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만큼은 48시간에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 보면 하루 정도, 거의 하루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윤석열 없이 계속 진행되는 윤석열의 내란 재판.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기현이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재판장에서 또라이 마냥 실실 쳐오는 모습에 정치가에서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사방팔방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재판보다도 엄중하고 무겁게 진행되어야 할 내란 재판에 마치 개그 프로 보듯 허허실실대는 지기현이의 모습은 대놓고 온 국민들을 비웃는 또 다른 일종의 방식이 아닐까요? 윤석열 없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진행했는데 특검이 중계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기현이가 증인신문 과정은 중계를 허락하지 않고 앞부분은 중계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국민에게 공개가 됐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엄중한 재판, 역사의 길이 남을, 역사에 기록될 이 엄중한 재판에 대해서 전혀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이 되더라고. 나는 그게 본질이었다고 봅니다. 지기현의 해맑은 표정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요 두 가지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조금 이따가 증인신문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저 좀 전에 말씀하실 거 예. 재판장님 여기까지 듣고 바로 증인신문 절차 진행하시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이상 이제 진행하게 되면 지금 증인들이 오늘 4명이나 지금 와 있는데 신문 절차에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 측에 뭐 한 말씀 하실 거. 그러니까 지금 요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저 빨리 저 증인신문 해야죠 이제. 예, 변호인 측에서 짧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자 이게요. 다른 재판도 아니고 내란 재판이야. 이 역사에 진짜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기록되는 엄중한 재판이란 말이야. 네. 근데 저렇게 가볍게 재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우선 저는 지기현 재판장의 저 웃음 속에 정말 역사 인식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네, 맞아. 한없이 가볍고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철딱선이 없다는 느낌도 들 정도로 네. 너무 좀 불쾌함을 느꼈고요. 거기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재판을 맡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많은 판사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괴리를 정말 국민들이 이제 어디까지 더 견뎌야 되는가. 최근에 핸드폰 여러 차례 바꾼 문제 나왔고요. 또 네. 공수처에서 그 영장 청구했을 때도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지기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인내심에 전 한계에 왔다. 네.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 근데 지기현이 거를 기각을 해. 우리 판사님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정말 그 뭐 레크레이션 진행하듯이 네. 청팀 한번 발언하게 하고 맞아. 백팀 한번 발언하게 하고 네, 진짜. 이게 사실 평소의 모습이거든요. 네. 또 술 한 잔 먹으면 더 업돼 갖고 그렇게 하던 평소의 모습 그대로 나왔는데 지금 사실 이게 형사 재판장을 맡을 때부터 주변에서 좀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네, 워낙 외부와 접촉을 끊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만나고 또 술 마시고 막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그대로 지금 상황이 재현됐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검사들이 그 뭐 지금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검은 넥타이와 검은 예, 양복을 그것도 입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법정을 네. 상갓집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네. 그에 대해서 아무런 제지라든가 그렇습니다. 네. 소송지휘 없이 그대로 그냥 했다는 것도 네.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어쨌건 자기 코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떤 항의의 의사 표시한 거는 사실 불법이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 좀 제지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네.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속이 천불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내란으로 인한 징계를 위해 우리가 봤던 헌재 재판 그리고 내란으로 인한 처벌을 위한 지금 재판인데 그렇습니다. 아예 분위기가 다른 게 느껴지니까 맞아. 헌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처벌이 아니라 그냥 징계거든. 네. 근데 그거 얼마나 엄중하게 한순간 맞아요. 진짜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진지한 그 기운이 오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헌재 재판 우리가 생중계로 다 봤다, 녹화 중계로 다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그보다 수위가 더 높은 처벌에 대한 재판인데도 저렇게 가벼워. 야. 그래서
진실은 지각은 하지만 절대로 결석하지 않는단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기현은 지금 본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증거를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처벌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애써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많은 기자들이 이 지기현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네. 다만 결정적인 증거를 딱 제시하면서 잡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미 벌써 범인 하나 잡혔다. 휴대폰 바꾼 자가 범인입니다. 아, 다시 한번 또 보고 갑니다. 그냥 네. 살짝만 띄워만 주세요. 네. 어느 정도로 수상한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6년 만에 휴대폰을 바꾸고 네. 또 본인의 룸사롱 접대 의혹이 폭로가 되자 또 4일 후에 또 바꿨습니다. 아. 그런데 처음에는 비싼 거 바꿨죠. 하지만 두 번째는 비싼 걸 못 바꿔요. 왜? 아까우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것들은 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다. 네. 조금만 기다려라. 교체 시간도 그러잖아요. 새벽에 휴대전화를 바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뭔가 네. 감추려고 하지 않는 이상. 2번이나 새벽에 지금 바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재판 과정에서 저렇게 실실 웃으면서 재판을 했으면 공개 안 할 때는 얼마나 엉망이었겠어요. 그렇죠. 아니 TV 중계된 거 다 알잖아요. 네. 녹화되는 거 아는데도 저런 행동을 해요. 그렇지. 그럼 안 보일 때는 얼마나 더 이상했겠냐고. 네. 그러니까 문제 의식 자체가 없다는 게 아까 이 사람은 아예 역사 인식이 없다는 것. 그거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셔야 되는 게 검찰만 있는 게 아니라 법원도 뭐 거의 뭐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지기현 재판을 공개했는데요. 한번 만나고 오시죠. 예,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한 걸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에 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 스스로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자신의 출석을 담보로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점, 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의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하여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신속한 재판 진행의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 5, 6에 따라서 불출석 상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번 고지드린 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뭐 사실 뻔한 얘기인데 모르는 바도 아니고요. 그걸 다시 확인한 거는 재판 중계 중이니까 제가 그렇게 꼭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놈은 아니잖아요. 로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지기현의 말. 전 사실 저 부분을 그 집중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기현 판사가 매 재판마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출석 안 할 때마다 항상 저 얘기를 합니다. 맞아. 거의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반복이구나. 뭐 저렇게 해서 근데 거의 반복한 얘기를 오늘까지 반복하는 까닭은 뭘까요? 그럼 중계하니까. 중계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기현 판사가 잘 웃어요. 근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하는데 저렇게 비실비실 웃나? 이런 얘기를 다 나오는데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한성진 판사도 또 비실비실 웃어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김용현 재판도 같이 있었거든요. 네. 김용현 재판에 나오는 한성진 판사도 계속 웃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던 기자들이나 이런 방청하셨던 분들이 판사들이 자꾸 비실비실 웃는데 정말 기분 나쁘다. 지금 국민들은 이거 하나하나 때문에 정말 지금 속이 타는데 분통이 터지는데 자신들은 이렇게 웃음이 나오나?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법정에서 누군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디서 비실비실대고 웃고 있어? 지금 무슨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감치 명령을 내릴까요? 그렇죠. 그렇죠. 각오할까요? 한 일주일? 가시게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한다면 저런 제가 오늘 계속 화만 내는 것 같은데. 아니 화내야 돼. 너무 화날 만한 상황들이에요. 예를 들면 너무 비합리적인. 지기현이 네.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윤석열이 안 나오는 데는 안 나올 이유가 있어. 이런 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안 나와도 돼. 나는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지금 인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확 보니까 이거 시간 단위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다 속이고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줬지 않습니까? 전 이런 행태를 보고 또 김영현 재판부도 마찬가지인데 변호사들이 막 난리치잖아요. 재판할 때 그 공개가 안 되니까 이제 공개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그 변호사들한테 하는 얘기가 화내시면 지는 겁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 판사가 그러면 변호인 측의 편을 드는 거예요? 뭐 화내는 거 지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판사는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지고 이기를 왜 설명을 해주냐고 그 사람들한테. 전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내란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이 재판을 바라보는 태도가 왜 저번 탄핵 때 재판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 그럼 이 사람들만 특별한 거야? 그러니까 주기현과 또 제가 판사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한성진 부장. 이런 사람들만 좀 특이한 사람들만 하필이면 뺑뺑이 돌려가지고 꽂힌 거야? 그러기엔 너무나 많은 의구심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득권들이 내란 세력 이후에 소위 무너질 것 같다라는 느낌들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짜 고도의 싸움이 있으리 부자다. 조구의봉 채널은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부탁드립니다.